지배인이 70세 노인을 거지 취급하며 호텔 출입을 거부했는데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거리에서 호화로운 만찬이 한창이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밤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만찬 장소는 명성이 자자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찬란한 빛을 발산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교한 장식과 화려한 배치는 모든 곳에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더했다. 이 만찬의 주인공인 두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창업자였다. 그는 재계의 거물일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이기도 했다. 오늘 밤 만찬은 그의 창업 8주년을 기념하고 그를 늘 지지해준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손님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는데 남성들은 말쑥한 수트를, 여성들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홀안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고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 따뜻한 정이 넘쳤다. 웨이터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미자야와 최고급 와인이 담긴 쟁반을 들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무대 위 밴드는 우아한 선율을 연주했고 감미로운 음악이 홀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공간을 황홀한 분위기로 물들였다. 벽에 걸린 예술 작품과 정성스럽게 놓인 꽃들은 홀을 장식하며 예술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네온사인과 밤하늘이 어우러진 화려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만찬장의 화려함에 특별한 매력을 더했다. 두 회장님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이 됐다면서요. 은빛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말했다. 네, 이번 만찬은 정말 올해 최고의 행사네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맞장구 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이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불청객의 등장으로 이 조화로운 분위기가 깨졌다. 레스토랑 밖에서 한 노인 넝마주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밑창이 달아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고 어깨에는 오랫동안 사용한 듯한 천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은빛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에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대한 단정해 보이려고 애썼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레스토랑 경비원이 즉시 그를 발견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와 노인 앞을 가로막았다. 손님, 여기는 개인 만찬 장소라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의 말투는 거칠지는 않았지만 눈빛에는 경계심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경비원을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두웨이를 만나러 왔어. 그에게 할 중요한 말이 있어.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노인의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두 회장님은 여기 귀빈이십니다.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시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에게 한 노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시오. 그가 나를 만나줄 거라고 믿소. 이 말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던 손님들은 호기심과 조롱 섞인 어조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감히 두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구걸하러 온 거겠지. 저런 사람이 이런 만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만찬장 안의 화려함과 입구의 초라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쪽은 조명 아래 웃음꽃이 피는 곳이었고 다른 한쪽은 먼지투성이 노인의 모습이었다. 경비원과 손님들의 냉대는 노인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비원이 노인을 쫓아내려 할 때 젊은 여성 종업원이 다가왔다. 그는 노인을 바라보며 눈빛의 의아함과 망설임이 스쳤다. 정말 두 회장님을 아세요? 그는 부드럽지만 약간의 의심을 담아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그를 알고 있소. 내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소. 종업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는 만찬장 안으로 들어갔고 노인과 경비원은 그 자리에 남았다. 노인은 입구에 서서 허리를 꼿꼿이 폈다.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주변의 조롱과 수군거림은 그의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만찬장 안의 조명이 그의 얼굴에 비추자 그의 표정은 추억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모습이었다. 만찬장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점차 가라앉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입구의 소란스러움을 눈치챘다.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 홀 안쪽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나를 찾는가? 두웨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등장에 만찬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 만찬의 주인공인 그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풍겼다. 그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에는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혀 있어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의아한 눈빛을 보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남루한 노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관심한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경멸하는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다. 이상하네. 두 회장님이 왜 직접 나오시지? 한 젊은 남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야?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이는데. 옆에 있던 여성이 입을 가리고 살짝 웃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이 불청객 때문에 만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두웨이가 입구에 다가가자 경비원이 곧바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 노인이 회장님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관련 없는 사람 같습니다. 들여보내게. 두웨이는 경비원의 말을 자르며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당신이 두웨이 맞소. 노인이 거친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두웨이를 올려다보며 미소 때문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두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접니다. 그쪽은 노인은 두웨이의 손을 잡지 않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고 마치 눈앞의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오랜만이요. 노인이 의미심장한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두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엇인가 생각난 듯 그는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하더니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선생님,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주변의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위를 바라보며 초라한 노인에게 이토록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놀랐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당황했다.
두 회장님이 저 노인분을 아시는 건가?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혹시 옛날 친척분이신가? 다른 여자가 추측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의아함이 남아 있었다. 두 위는 주변의 웅성거림에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감추기 힘든 감사함을 드러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공손하게 말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두 위라고 말했다. 자네 연애를 방해하러 온 게 아니네. 그저 자네가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두 위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 시절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내가 오늘 온 것은 자네가 초심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네. 두 위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심하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차 이 노인이 두 위의 삶의 중요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냉담함과 조롱은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시지? 왜 두 회장님이 저렇게 존경하는 거지?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아마 두 회장님의 은인이시겠죠. 예복을 입은 한 여성이 추측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호기심 속에는 약간의 반성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내가 방금 노인분께 무례했던 것 같다. 오늘 오셨으니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방문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두 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화려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의 손님들은 길을 터주며 복잡한 눈빛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단호했다. 그의 모습은 조명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록 단순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처음에 떠들썩함에서 점차 숙연함과 반성으로 바뀌었다. 두 위는 노인 옆을 걸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을 위한 날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자네의 날이네. 나는 그저 자네가 처음의 모습을 잊지 않았는지 보러 왔을 뿐이야.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침묵했다. 마치 두 위와 노인의 이야기, 곧 밝혀질 과거를 기다리는 듯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노인의 모습은 화려한 불빛 속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손님들은 길을 터주며 화려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 노인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두 위는 직접 노인을 모시고 홀 중앙으로 향했다. 연회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고 악단의 연주도 멈췄다. 웨이터들은 음식 접시를 든 채 멈춰섰고 연회장 전체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저 노인분은 누구시지? 한 젊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두 회장님의 태도를 보니 굉장히 존경하는 분 같던데 정말 놀랍군. 금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두 회장님의 친척이시거나 어릴 적 스승님이실까요? 다른 손님이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정답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두 위와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 두 위가 이토록 존경을 표하는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노인은 조용히 연회장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열등감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고요함과 당당함이 느껴졌다. 마치 이 화려한 풍경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그의 마음은 결코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두 위는 노인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아니, 두 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터에게 의자 2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노인과 두 위는 홀 중앙에 앉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마치 중요한 연극의 개막을 기다리는 듯했다. 두 위,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자네는 오늘 성공하여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네. 하지만 자네는 처음 시작했던 시절을 기억하는가? 두 위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빛에 복잡한 감정을 담았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는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노인은 깊은 의미를 담아 물었다. 두 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아무리 가난해도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부유해도 선량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질문은 두 위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지며 감회에 젖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몸이 편찮으셨고 가족의 생계는 제가 밖에서 폐품을 주워 겨우 유지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 쓰러질 뻔했습니다. 길가에서 행인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두 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밥 한 끼를 주시고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마음의 선량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 노인을 경멸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눈앞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때 폐지를 줍던 소년이 이제 성공의 정점에 서 있고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눈앞에 이 노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니. 그분이 두 회장님의 은인이셨군요. 한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두 회장님에게도 저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군요. 다른 남성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손님들은 자신들이 두 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성공이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드는 미소를 지었다. 잘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자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자네가 처음 마음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 두 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연회는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이며 선생님은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손님들의 표정은 처음의 냉담함과 조롱에서 경외심과 감동으로 바뀌었다. 노인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맞아요. 그는 비록 평범해 보이지만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자애로움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자네를 보았고 자네의 성장도 보았네. 아무리 멀리 나아가더라도 선량함을 잊지 말게. 그것은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네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네. 두 위는 일어서서 깊이 허리를 굽혔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제 남은 삶을 선량하게 살겠습니다. 연 회장 안은 숙연해졌다. 손님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조롱이 아닌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선량함, 존중,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연 회장의 조명은 부드러워졌고 분위기는 방금 전의 대화로 인해 숙연해졌다. 두 위는 노인 옆에 서서 경외심과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한때 노인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두 위는 심호흡을 하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왜 제가 이 노인분을 이토록 존경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제 은인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길잡이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 회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위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제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몸이 약하셨고 온 가족이 폐품을 주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두 위는 과거의 장면들을 회상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먼 길을 걸어 폐품을 줍고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끼니를 이을 수 있도록. 두 위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위는 천천히 노인 앞으로 걸어가 부드럽고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당시 그분은 길가에서 주운 폐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아무 말씀 없이 가지고 계시던 빵 한 조각을 나눠주셨습니다. 연회장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빵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두 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치 그 사람의 질문을 들은 듯 말을 이었다. 그 빵은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식량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그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존엄성과 선량함을 잃지 마라. 노인의 말은 두 위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 당시 그는 10대 아이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노인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은 듯 했어요. 나중에 저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집안 형편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신념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웨이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연회장 안의 손님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노인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였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랬군요. 화려한 예복을 입은 한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장님의 성공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두웨이를 바라보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두웨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가 날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도왔던 건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라 네가 이 선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란다. 두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회는 제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의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두웨이의 이 말은 연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래 호화롭고 시끌벅적했던 축하 행사는 선함과 감사에 대한 반성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노인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경멸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와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무례했습니다. 다른 여성도 따라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가장 평범한 폐품 수집가일지라도 연회가 끝나갈 무렵 두웨이는 무대에 서서 잔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이 노인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에 감사드리고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선함의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말입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은 부드러워졌고 마치 이 따뜻한 대화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했습니다. 두웨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감회를 담아서 그때 노인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가 삶의 어려움에 맞설 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은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선의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렸을 적 저는 낡고 허름한 펑후 구역에 살았습니다. 집 벽에는 온통 금이가 있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낡은 비닐을 저희 몸에 덮어 비를 막아주셨죠. 두웨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그 연약하지만 강인했던 가족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는 폐품을 주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시절 제 삶에는 희망이 없었고 끝없는 고됨과 배고픔만 있었습니다. 두웨이는 말을 멈추고 목소리에 슬픔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만남이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두웨이는 천천히 노인 앞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마치 행동으로 그때의 도움에 감사하는 듯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리에는 바람이 거셌고 저는 배가 너무 고파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줍지 못했죠. 두웨이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던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한다.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내 작은 모습을 보았지. 손에는 텅 빈 낡은 자루를 들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단다. 아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두웨이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얘야, 세상은 차갑지만 내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지는 마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삶이 차갑더라도 제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두웨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달팠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선의의 힘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회장 안의 손님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전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의 경멸은 사라지고 존경과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나도 그저 너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뿐이란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을 극복한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려움 때문에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운명을 바꿨단다. 두웨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희망을 주셨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두웨이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건 단지 몇 가지 간단한 도리일 뿐이야. 하지만 너는 네 행동으로 그 도리의 힘을 증명했단다. 연회장 안에서 많은 손님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노인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한 여성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그의 말과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충분해. 다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동이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전달하는 선의와 지혜가 그들이 명예와 이익을 쫓는 동안 간략히 여겼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두웨이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단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선함은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 성공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선의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눈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 세상에 선함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가치 있는 것이란다. 두웨이는 무대 위로 올라가 잔을 들고 모든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노인분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선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객석의 손님들은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사치와 허영이 아닌 따스함과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남성이 노인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노인에게 다가가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웨이의 회사를 통해 자선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 밝음은 더 이상 사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반성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쪽에 앉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의 바람대로 된 것처럼. 두웨이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웨이의 목소리는 낮고 힘찼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축하 연회이지만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과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자신의 출발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인분은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함은 약자의 상징이 아니라 강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몸을 낮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객석의 손님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적이고 힘차 보였습니다. 그는 두웨이가 건넨 마이크를 받아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폐품, 수집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각자 다른 단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높은 곳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오르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낮은 곳에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말은 참석자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손님들의 눈빛에는 깊은 반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연회장에서 한 젊은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방금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을. 그의 발언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경험을 들은 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비록 평범한 분이셨지만 자신의 선량함과 노력으로 온 가족을 지탱하셨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셨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연회장에는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연회는 점차 깊은 인생에 대한 성찰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두웨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인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제 운명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두웨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네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처음의 방향을 잊지 말거라. 두웨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굳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은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 두웨이의 회사와 협력하여 더 많은 자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 기업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두 사장님의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이 선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젊은 사업가가 두웨이에게 말했습니다. 두웨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승리일 뿐 아니라 그의 내면의 승화이기도 했습니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노인은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두웨이는 만류하려 했지만 노인은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임무를 완수했다. 앞으로의 길은 너희 젊은이들의 것이다. 두웨이의 눈에는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은 저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한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조명 아래 유난히 커 보였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현자와 같았습니다. 지혜의 밭을 남겨둔 채 노인이 떠난 후 연회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웨이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이 떠난 방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은 서서히 충격에서 벗어났고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처럼 들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장님, 오늘 연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부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선량함과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한 중견 기업가가 두웨이 앞으로 다가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사업가도 맞장구 쳤습니다. 한 넝마주의 이야기가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할 줄은. 두 사장님은 이런 은인이 계셔서 정말 행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두웨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 연회의 의미가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웨이는 단상에 올라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호한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회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었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선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입니다. 특히 저처럼 한때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젊은이들을 위해서. 연회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웨이의 결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공한 기업가의 행동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았습니다. 연회는 점차 끝나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한때 명예와 부를 쫓기에 바빴던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두웨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모든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며 참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행동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연회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에 대한 성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노인은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마치 밤하늘을 뚫고 나오는 빗줄기 같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곳에 심은 씨앗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선량함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두 외인은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를 보며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폐품을 줍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힘으로 이 세상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두웨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공익 사업을 계획하고 노인의 이름을 딴 교육 기금을 설립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두웨이의 선의 기금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선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비록 다시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와 정신은 두웨이의 노력 덕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과 부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선량함과 겸손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아침, 두웨이는 새로 지어진 공익학교 앞에 서서 아이들이 교정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선량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속삭이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설은 이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선의의 순환과 삶의 연속을 상징하며 모든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줍니다.